영어를 훈련해서 잘 말하고 싶다면 반드시 아셔야 될 원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웸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언어를 익히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We Messengers, 웸스의 이론적인 배경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시고 싶다면, 영어를 훈련해서 잘 말하고 싶다면 반드시 아셔야 될 원리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진짜 되는 영어회화, We Messengers. We Messengers와 함께 진짜 되는 영어 하시자고요. 여러분 영어 왜 하시죠? 왜 하시죠? 우리가 사실 무슨 일을 하는데 왜 하는지 모르고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내가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전 국민이 사실은 영어에 대해서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영어로 잘 말하고 싶어 하고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가 왜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그 why는 명확하게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why가 명확하신 분들도 있어요. 뭐 진급을 위해서 또는 해외 취업을 위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명확한 이유를 가지신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써먹겠죠. 언젠가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도 좋은데 사실은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목표를 잡으실 때 여러분이 조금 더 동기부여에 대해서 열심히 해나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The proper way of English learning. 영어를 익히는 적합한 방법. 무엇이 영어를 익히는 적합한 방법일까요? 한번 볼까요? 자, How did you learn English? 그동안 영어 어떻게 배우셨죠? 영어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우리 아마 문법부터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 그동안 참 정말 어렵게 선생님들이 진짜 입에 정말 거품 물면서 강사들이 진짜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문법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법이 뭐죠? 문법이 뭐죠? 사실 우리가 그동안 문법이 뭐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아마 거의 없으셨을 거예요. 문법이라는 게 뭘까요? 자, 위키피디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문법, 그럴문의 법법자, 문장의 법칙이네요. 언어의 사용과 관련된 규칙들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이 연구와 개발이 어떻게 다를까요? 자, 보세요. 우리 스마트폰, 연구한 개발한 거예요? 연구소에서 연구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사실상 스마트폰 하면 이제 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리는요? 물리화학? 연구한 건가요? 개발한 건가요? 물리화학은 연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중력은요? 중력도 연구한 겁니다. 그러면 컴퓨터는요? 컴퓨터는 개발한 거죠. 자동차는요? 자동차가 개발한 겁니다. 상대성 이론은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이것도 연구한 겁니다. 연구를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발견이에요. 그렇죠? 발견. 개발은 발명입니다. 발견한 것을 이론으로 만들어서 그 이론을 활용해서 발명을 하는 것이 개발입니다. 자, 연구한 것들은 가만히 보니까요. 이러이러하더라. 사과가 떨어지는 원리를 봤더니 중력이라는 것 원리가 있더라. 자,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개발한 제품들은요, 보면, 자, 이 뚜껑이 1mm가 크다고 한다면 쑥 빠져버리겠죠. 1mm가 작다면 안 들어가겠죠. 자, 개발한 것은 이래야 해. must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한 것은요, 이러이러하더라.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사실은 이제 그 문법을 요 영역에 넣고 써왔죠. 여러분, 간접 목적어 다음에 직접 목적어가 와야 하고요. 수요동사 다음에는 이렇게 나와야 하고요. 이렇게 하셔야 하고요. 문법을 이 영역에 놓고 써왔어요. 그런데 위키피디아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문법을 연구 영역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문법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쓰는 말을 봤더니 이러이러한 규칙이 그렇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이래야 해! 라고 배워왔던 문법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외워왔던 문법. 그러면 도대체 그 문법 우리가 그렇게 외워왔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한국의 영어 사교육비 10조랍니다. 조선일보의 2016년 기사네요. 2021년에는 15조쯤 됐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영어 실력은 어떻게 돼요? 국제사회에서 32, 31, 30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중국은요. 47에서 42로 점점 올라가고 있답니다. 중국이 암기 위주에서 의사소 중심으로 선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이미 역전당했을지도 몰라요. 이런 중국에게 역전당한 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영어가 한국인 사람들한테 그렇게 배우기 어려운 걸까요? 영어라는 언어가 어려워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라는 언어는 도대체 어떤 언어인데? 그죠? 볼까요? 자, 조셉이 공을 찬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습니다. 자, 조셉 여기 있고 차는 거 여기서 이루어지고 공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갔다가 오는 언어예요. 영어는 볼까요? Joseph kicks a ball. 예.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대로 Joseph kicks a ball.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 그런 언어입니다. Arrow English라고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는 한국어보다 단순한 구조라는 거. 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익히기가 좋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던 그 영어, 도대체 그 영어가 뭘까요? What is the English? 예, 영어라는 게 도대체 영어 뭘까요? 영어는 언어다. 영어 언어죠. 그럼 언어가 뭔데요? 언어가 뭘까요? 언어는 a language system of arbitrary vocal symbols by means of which a social group cooperate. 예, 좋은 말이네요. 그쵸? 자, 이런 의미죠. 언어는 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의미에 의한 임의적인 음성 상징 체계이다. 자, 저는 여기서요. 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의미에 의한 임의적인 음성 상징.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걸 왜 보드마카라고 불러야 돼? 난 앞으로 이걸 뚜리라 부를 거야. 영어로 부르기 싫어. 그래갖고 뚜리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문구점에 가서 아저씨, 저 뚫 주세요. 뚫이 뭐예요? 그 화한 판에 쓰는 거 있잖아요. 뚫. 언어인가요? 이건 언어가 아니죠. 그런데 제가 하도 뚫뚫뚫뚫 거리고 다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뚫 하면 알아들어요. 그리고 문구점에 가서 아저씨 뚫 주세요. 그러면 무슨 댓글 드릴까요? 이건 언어인가요? 언어죠. 사실은 이런 현상이 우리 생활에서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댕댕이 아시죠? 자, 댕댕이 그리고 이제 네냄띠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요즘 젊은 친구들 또 얘기합니다. 띵자. 예. 이게 왜 이거 강아지고 이거 뭐 비빔면이고 이거 명작을 얘기를 해요.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연결하면 멍멍이가 되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비빔면이 되고요. 이렇게 연결하면 명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불러요. 댕댕이, 네냄띤, 띵작. 그런데 여러분, 자, 이게 4년 전에 없었던 말입니다. 3년 전에 없었던 말이고요. 이거 뭐 한 2년 됐나요? 띵작이란 말 나온 지? 자, 4년 전에 주로 이제 젊은 여자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많이 불렀으니까 우리 댕댕이! 그럼 지나가면서 뭐야? 댕댕이가 뭐야?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때는 뭐 그들만의 언어였지 우리 사회 전반적인 언어가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당신의 댕댕이는 좋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광고에서 댕댕이라 합니다. 그리고 팔도 네냄띤 예, 2021 최고의 띵자 예, 사회가 함께 사용하죠. 자, 함께 사용하면 사회가 함께 사용하는 의미에 의한 임의적인 음성 상징 체계면 언어가 된 거죠. 맞습니다. 제가 이거를 뚜리라 불러서 사람들이 이해하고 사람들이 함께 쓴다고 한다면 그것이 언어가 되는 겁니다. 언어는 이렇게요. 시대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따라서 변해가는 이 언어를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배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저는요. 영국에 이제 파견 근무를 할 때 그 도시에 그 약간 작은 시골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 한국인은 저 혼자, 아시아인이 저 포함해서 5가정 밖에 안 되는 진짜 영국스러운 곳이었어요. 한국인 혼자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그렇게 외롭게 지내고 있는데 한국에서 4-5분이 이제 출장을 옵니다. 얼마나 반가워요. 그리고 그 인사를 막 합니다. 반갑다고, 잘 지내셨냐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해야 하니까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럼 영국인 하나가 와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인들하고 정말 격없이 허물없이 지냈거든요. 어느 정도냐? A라는 영국인이 저한테 와서 B라는 영국인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 힘들었지, 속상했겠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너 나한테 왜 그래? 나 이방인이야. 예, 이럴 정도로 이제 영국인들하고 깊이 교류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인들이 딱 왔을 때 뭐 한국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또 했겠죠. 저한테 옵니다. 그래갖고 물어봐요. 조셉, 내가 너니까 물어보는 건데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한국 사람들은 왜 쓰는 문장이 다 똑같아?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는데 우리가 쓰는 말하고 달라. 예. 그때는 뭐 잘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그래갖고 뭐 우리가 이제 문법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구어체보다는 문어체로 쓰고 그래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래? 이러고 이제 갔어요. 이제 한국 분들과 또 이제 마트를 갑니다. 마트를 가면 한국 분들이 이제 뭔가를 찾다가 못 찾으면 점원한테 물어보겠죠. 그럼 점원이 흠칫하고 놀라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봐서 저는 이제 말로 영어를 배웠던 사람이 가갖고 이제 말을 하면 그래서 이제 안내를 해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형식이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드릴 때 1904년 우리의 양파 아저씨가 오형식을 규명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1904년에 우리는 아직은 합방 전이에요. 이 한일 합방 전. 그래서 고종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자, 우리 공종에게 그 당시에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의미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대통령이 말이야! 네. 같은 의미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말이야! 같은 의미지만 같은 언어인가요? 같은 언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왜? 시대에 따라서 바뀌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1904년에 영국인들이 쓰던 말과 2021년에 영국인들이 쓰는 말이 같을까요? 마치 이런 겁니다. 자, 1904년을 배경으로 한, 고종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고 한국말을 배운 필리핀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낭자, 제가 그대를 내일 정오에 찾아뵈도 되겠사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러나 얘가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러시겠죠? 예,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우리가 1904년에 배운을 기반으로 한 그 언어를, 물론 이제 업데이트는 있었지만 주된 것이 이제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그 말을 들었었을 때 영국인들이 흠칫 놀랄 수밖에 없더라. 그리고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는데 우리가 쓰는 언어랑 달라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방법일까요?